출신이시잖아요. 왜 고양시였어요? 99년, 2000년에 일산에서 러브호텔 반대 운동이 당시에 아홉수 뉴스를 도배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제가 있던 환경운동연합에서 녹색도시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시의원들을 당선을 시키자, 고양시를 거점으로 만들자, 이런 합의를 좀 했어요. 그때 러브호텔 반대 운동을 했던 시민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운동의 그런 비전, 녹색도시 비전을 이제 얹어서 고양시를 좀 모델로 해서 해보자, 그런 실험들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해서 저한테 여기서 화정에서 출마해봐라 출마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화정 2동 선거구에 출마를 했고, 여기 있는 화정 1동 선거구에 출마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출신이 한 분 더 계셨고요. 그 둘이 나란히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때 일산에서 도의원, 이치범 시장 후보까지 해서, 그때 무소속이었죠. 고양시를 환경도시로 만들자, 이런 비전으로 해서 고양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 최연소 당선이라고 들었는데 심지어 김영삼보다 어린 나이에 당선이 되셨다고, 지금 이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깨기 힘든 기록이죠. 25세 7개월이기 때문에. 네, 5개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한 건 사실이죠. 아직도 막내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정치하는 그룹에 가면 20년째 막내인 경우도 많고. 가장 잘한 일, 자랑스러운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임기 마치 3선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면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고양시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도 굉장히 높고 이게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만들 때만 해도 5년 전에는 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공장을 닫아야 된다, 칸막이를 세워야 되냐, 대기를 막아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만 이제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땅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줄여보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의원님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고양시의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농구장, 뭐 풋살장 이런 데에 바닥에 깔려있는 폭신폭신한 우레탄에 중금속이 배출되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시켰죠. 이렇게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호수공원 산책로, 이런 데까지 다 깔려있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박물관 있는 자리에 시에서 무상 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업을 했었죠. 무상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 무상 주차장을 왜 반대하신 거예요? 좋아할 여기가 일단은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문화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뭔가 용도를 바꿀 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가 인접한 곳에 차량 통행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그때 반대를 하고 문화시설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당선이 돼서 만드신 거죠? 그래도 당선이 돼서 2003년도에 주민들 이제 공청회를 했어요. 2003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공청회 이런 게 굉장히 흔하지 않을 때거든요. 지금은 그게 거의 일상화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박물관이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에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동네에 그때는 이제 애들도 많고 하니까 고양시에 어린이 박물관이 없으니 그걸 하나 만들자라는 이제 의견을 제가 모아내서 고양시에 제안을 최초로 했죠. 가장 아쉬웠던 일은요? 선정하면서 이런 거는 좀 했어야 되는데. 휠체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있잖아요. 이거를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학교 건물에 이제 성면을 없앤다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도의원 낙선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책을 쓸 계획이라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진행이 되셨는지.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가을에 김종대 의원님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몇 달 일하고 심상정 의원실에서 와서 일하고 하느라 책을 한자도 못 썼습니다. 심사정이랑 선거를 같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총선은 18, 19, 20, 21 4번 했고요. 지방선거는 이번까지 하면 4번째네요. 대선 끼면은 한 10번. 이제까지 몇 번 출마하셨어요? 이번까지 6번째입니다. 6번째 출마. 그 중에 몇 번 당선되셨어요? 그 중에 3번 당선됐네요.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권자가 있었다면? 엊그제 제가 퇴직하신 공무원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자기는 지금 나온 두 큰 당의 후보들은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분은 이제 도의원을 하셨으니까 시 공무원들과 일을 할 일은 없고, 한 분은 이제 시 선출직 공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고 아예 경험이 없었고, 근데 자기는 이제 김혜련과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고, 제가 처음 2002년도에 될 때부터 공직을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김혜련이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조건이면 내가 김혜련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셨다고 하던데 지금 자가에 사시는지 전세에 사시는지? 전세입니다. 저 19년 11월에 집을 판다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할까 했는데 총선 직전이잖아요. 총선 직전이고 제가 심상정 의원 보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근처에 이제 GTX 역을 만들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나 계속 하고 있어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에 집을 사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속자라는 투기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안 샀죠. 안 샀는데 집도 안 보고 계약을 누가 하더라고요. 전세를 그때 좀 올려주고 이제 더 보장을 받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딱 1년 후에 창릉역이 들어와서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돼서, 그러니까 19년 가을에는 한 1억 5천 정도만 더 대출을 받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평수인데 대출을 2억을 받아서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토위원회 위원이고 국회의원 이제 지역 의원실에서 일하는 선임 비서관이신데 그 정보를 모르셨어요? 정보를 몰랐죠. 몰랐고, 저희가 그 GTX 창릉역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거를 과정도 좀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역학관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좀 많이 미리 알았다면 그 집을 샀을 건가요? 많이 알았어도 안 샀겠죠. 오히려 더욱 못 사죠. 더더욱. 저도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제 이름 뒤에는 이제 심상정이라는 이름이 또 있으니까 미리 알아서도 안 샀을 겁니다. 눈물이 나네요. 본인의 MBTI를 알고 계신지?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그거라 그러던데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그럼 정치 말고 다른 거 한다면 무슨 직업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동복 판매. 아동복 판매? 갑자기? 아동복과 화장품 판매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니까 화장법이 그래서인지 고현정 그림이 좀 있으시던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요고괴담 1 첫 편에 나왔던 그 귀신으로 나왔던 주인공이 있어요. 거기 나왔던 얘기 많이 들었고, 20살 때 조금 더 많았을 때는 김혜수 얘기도 들었고. 김혜수 후보님의 정치 인생에 몇 달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체감이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녹색경제도시 삶이 좋은 특례시 고양시장 후보 김혜련입니다.